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다마고치입니다. 2019년 1월 28일 관심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전편 녹화하고 편집 올리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오늘은 좀 빨리 관심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찾는 방법은 여기 동영상에서 35분가량 설명을 했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은 빨리 서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네이처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단기 스윙과 단타를 주로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시총이 큰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이처셀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리가 좋고 차트 모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크게 있었던 종목이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매매를 안 합니다. 이번은 삼성전기 기준에 안 맞아요. 넘기겠습니다. 지금은 단기 스윙 종목을 뽑는 거예요. 단타나 이런 부분은 당일의 움직임을 보고 진입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미리 뽑아 놓을 수도 있지만 당일날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스윙을 들어갈 종목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난티 한번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아난티를 매매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것 같아요. 누구나 이거 20선에서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좀 투매가 나왔죠. 오늘 오후에 지수가 한번 밀리면서 투매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밀렸는데요. 한번 살짝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살짝 깨면 매수 밴드를 한번 단기적으로 잡아볼까. 지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두 번 맞았어요. 어쨌든 그죠? 양봉으로 한번 치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쭉 털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고점을 찍고 하향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물론 남북 경협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호재성이 발휘만 된다면 무섭게 또 치고 올라가겠지만 그런 걸 바라고 주식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네, 움직임이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방금 전에 올렸습니다. 우수 AMS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했죠. 그리고 어제 동성제약도 매수했고 오늘 익절을 했습니다. 지수가 한번 밀리는 바람에 내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고 동성제약은요. 우수 AMS는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따뜻하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아요. 일단 단기적인 스윙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스윙을 보더라도 등락이 적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수 AMS 전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직접 매매를 했으니까요. 저는 두 번 했습니다. 단타 한 번, 그리고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한 번 더. 네, 넘어갈게요. 네, 시총 크죠. 삼성중공업은 참 좋아 보입니다. 계속 좋아 보이고 이런 정고점 부분을 한번 뚫어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이 정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수급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주식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DPC 같은 경우도 뽑아놨다가, 그죠? 한번 설명을 했었죠. 뽑아놨다가 오늘 바로 한번 튀어줬어요. 튀어줬고, 저는 우수 AMS랑 동성제약 매도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느라고 잡지 않았는데, 뭐 내일이나 뭐 모레까지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DPC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800억 넘게 터졌고 오늘도 그 이상 터졌습니다. DPC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이제 많이 높아졌죠. 높아진 종목은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기준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스윙으로 들어가는 거는 보통 바닥권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움직임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들어갔다가 며칠 동안 눌려버리면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만약에 이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면 반등이 거의 없이 쭉 내려갈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종목에서 많이 물려서 몇 년 동안 고생 많이들 하시죠. 바닥권에서 안전한 종목으로 수익 내는 버릇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고점은 단타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오랫동안 주식하기에 마음 편합니다.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기준에 안 맞습니다. 제 기준에 안 맞아요. CMG제약 같은 경우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약간 아쉬운 거는 횡보가 조금 적고 뭔가 매집을 한 흔적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가 동성제약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테마주가 수소차와 그리고 남북경협주가 한번 조금 하다가 또 잠잠하죠. 순환매적으로 어떤 섹터로 올려야 될까요? 바로 제약바이오, 게임주 이렇게 큰 섹터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자리를 많이 잡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선이 가고요. 시장을 보고 있는 대다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수급이 들어온다는 소리겠죠. 일반적으로 큰 자금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붙어줘야 저항대도 뚫기 쉽고 세력들도 돈이 덜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눈에 띄기 위해서 차트를 이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참 좋네요. 일단은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은 모습은 아니지만 거래를 터뜨리면서 윗꼬리를 한번 달았어요. 이건 뭐냐면 매물대 해소를 한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쉬운 거는 전 과정에서 크게 매집한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매집한 흔적이 잘 안 보이고 일단은 지금 700억 정도 터뜨리면서 9%고 고가 기준으로는 16% 가까이 치고 왔네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반등이 쫙 나왔고 오후에 지수 밀리는 상황에서도 투매가 없었어요. 내일 한번 하루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구간 한 120선 부근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할로 잡아 들어간다면요. 일단 CMG 제약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을게요. 쭉쭉 보겠습니다. 높죠? 장대 항봉이 섰다고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해야 돼요. 제가 혼자 실제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차트가 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천천히 좀 넘기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많이 높아졌죠. 사실은 많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래량을 잘 보면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흔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위에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횡보 과정이 있었죠.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서 거래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올렸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테마에 편승하면서 조금 급하게 거래가 터진 경향이 없지 않아 보여요. 물론 보시면 시가총액이 4,928억, 가벼운 종목도 아니에요. 거기다 코스피 종목이죠. 이제부터는 슬슬 매집한 세력도 수익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흔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타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스윙으로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많이 늦은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로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일베이는 남북 경협주, 네이버. 지금 일단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려면 시총이 큰 종목들로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테마주나 개별 종목 확실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주식 입문하시거나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힘든 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가 매수한 종목은 움직임이 잘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알텍 같은 경우는 차트상 모양이 참 좋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해요. 혼자서 매매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호가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매도 물량에도 호가를 깨면서 지지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거래대금 적은데 많이 날리는 종목들은 호가가 비어 있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내일 한번 봐야겠죠, 호가 움직임을. 디알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천천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조금 적어요. 거래대금이 좀 빵빵하게 찼으면 참 이쁜 차트인데 그래도 정배열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좋습니다. 앞으로 뭐 반도체 관련돼서 움직임이 한번 뭐 나올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수급도 좋죠. 투신, 사모펀드 뭐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요. 거래대금 상위 80위권 내 정도에서 뽑을 수 있는 종목은 이 정도였습니다. 거래대금이 DR텍을 제외하고는 700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유보율을 보고 시가총액도 봅니다. 일단 CMG제약 같은 경우는 시총이 조금 큰 편이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번 움직이면 힘있게 잘 움직이죠. CMG제약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수익을 많이 준 종목이 당연히 이뻐 보이겠죠. 그리고 CMG제약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보자면 양봉을 세우고 거래대금이 700억 정도 지금 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분할로 잡으면 손실 보기도 힘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단 하나 중요한 점은 구정 연휴가 껴 있어요. 연휴 전에는 현금화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지지 라인보다는 더 내려서 차분히 기다리는 매매로 매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저도 이제
너무 졸려서 잠 좀 자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